끝나고 바로 도착한 우리 이순희가 아니고 이순일 공동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대교를 타고 1시간 반 만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청도 사람이라 많이 좀 늦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저희가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순희 사회자님, 사회 많이 보셨어요?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에요? 떨리지 않는 것 같은데? 떨진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장군이 떨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자, 본래 우리는 행사장은 더 큰 데로 우리가 예약을 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축소해서 했는데 아쉽긴 하지만 오늘 보니까 엑기스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진정한 애국자분들만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다 착석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분 이름은 이순일입니다. 일순이가 아니고 이순입니다. 이순일입니다. 저기서 사인이 와야지 진행을 하거든요. 아직 사인이 안 와서 그런데. 네, 오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정무수석을 맡고 계시는 곽관용 정무수석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따 행사 중간에 홍성태 총단장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특별단 포럼 2024년 송년회 개최 선언이 있겠습니다. 국민특별단 포럼 변치량 공동상임 대표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국민특별한 포럼 공동 상임대표 변지량입니다. 시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개회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및 특보 단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한 해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을사년 내년에도 보람 가득 찬 한 해가 되십시오. 국민특보단 포럼은 지구상 203개 국가 80억 세계 시민을 향해 통일 대한민국 8천만 국민의 힘을 모아 세계 5대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던 중 이 엄중한 계엄 사태 이후 정국 안정과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면서 역사적 사명과 시대 과제 완성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국민특보단 포럼 2024년 송년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중간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간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공령.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특보단 토론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민특보단 토론 이종열 공동상임대표님과 자, 네 분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악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먼저 쭉 서주시고 순서대로요. 한 분 더 계시죠? 네. 그 순서대로 서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계시죠? 국민특보단 포럼 경과 보고 국민특보단 포럼 여성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특보단입니다. 진보의 탈선 사이비 좌파 정권의 국가 근본을 흔드는 막장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발의에 힘입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역사가 만들어준 것이다. 국민특보단 포럼은 2021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출발점으로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탄생시키는 데 공헌하였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본부 총괄 특보단 역할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선거에서의 맡은 바 특보단 각자의 역할을 지방선거 대승에 기여하였다. 국민특보단 포럼 구성원은 사회 경력이 우수한 단원들이어서 선거 때만 임시 역할하기에는 아까운 인재들이어서 특보단원들의 의기투합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잘 매시는 국민특보단으로서 국민특보단 포럼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2022년 9월
특보단은 국민특보단 포럼으로 발족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포럼 토론회, 회원 연수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시민운동 단체로서 역할을 제고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특보단 포럼 구성원 상당수는 국민의힘 당원이어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는 다시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 김기현 당대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특보단으로 김기현 당대표 최고위원 당선에 기여하였고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 선거본부 총괄 특보단으로 활동하여 당선에 공헌하였다.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다시 국민특보단 포럼은 시민운동 단체로 자동 전환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운동 단체로서 대한민국 미래와 함께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 경제 선진국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낙후된 국가사회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국가 철학, 국민윤리, 사회가치관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최근 교권 붕괴로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가치관마저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특보단 포럼의 역사적 시대적 과제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전국이 불안정해졌고 도덕성이 최고 정치 철학인 진보의 탈을 쓴 비례수기 이재명을 비롯한 국회 다수 점령으로 폭정 행포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의 망국 행태 종식을 위해 국민특보단 포럼이 최선봉장으로 역할을 자임한다. 국민특보단 포럼이 자기 몸을 태우는 촛불 같은 철학과 실천 의지로 현실 불합리와 구태를 타파하며 돌파하는 혁신적 시민사회단체로 발전할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낭독해주실 분 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가 되어 있죠. 순서대로 준비되겠습니다. 4번은 이쪽입니다. 국민특보단 포럼 현장. 국민특보단 포럼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2024년 당대표 선거 승리 주역으로서 시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시대정신 지주로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 기대 후 계엄 사태 전국 혼란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통일 대한민국 완성의 경차가 되고자 특보단을 승화 발전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5천년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오면서 이제 세계적 경제 선진국으로 선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세계 시민이 진정히 존경하는 성숙한 선진국이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 전반에 널려있는 구태, 후진적, 사회적 성숙성까지도 못한 국민 문화 정신과 낡은 국가 제도를 혁파하여 성숙한 국민 정신 문화 첨단 국가 제도가 구축되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은 세계 시민들이 진정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성숙한 국민정신 문화가 완성되도록 헌신하면서 국민께 불행을 가중시키는 비리수계 이재명을 비롯한 부패 세력이 심각한 국민 분열, 발음치하고 집요 치밀하게 극단적인 정치 투쟁을 일상화하면서 분열 정치를 극치를 획책하는 데 대하여 영구 적결하여 성숙한 선진국 대한민국 미래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 회원 모두가 지성적인 투쟁, 혁명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각오로 윤석열 정부 계엄 사태를 적극 극복하면서 궁궐 쇄신 전명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도와는 협의하고 진보에게는 타협과 포용 정신으로 대한민국 과학 정치가 성숙한 국가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여 세계 시민에게 진정 인정되는 통일 대한민국 완성을 이룩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국민특보단 포럼 회원은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택 상임대표 송년사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특보단 포럼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정말 올 한해 2024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엄청난 충격의 전국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말 우리 국민특보단이 오늘 있기까지 모든 정성과 격려를 해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 참석하셨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경력이 좋으셔서 다 리뷰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따라 이제 소개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오시려고 그랬고요. 한데 워낙 바쁘셔서 대신 우리 그 정무특보님께서도 오셨고, 그리고 사실 오늘 지금 2시에 국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 개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송석준 중앙위 의장님 그리고 김영동 그 비서실장 출신 국회의원님, 안동 국회의원이시죠. 그리고 저희 고향 그 출신으로 지금 의성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영수 원내 수석 부대표도 참석하려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정말 대단히 오늘 이 행사가 빛날 뻔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송년회 행사를 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오늘 이 자리는 다 찾고 아주 그 멋있는 이 시각적으로 행사입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온대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 장소가 너무 좋겠구나 해서 했는데 어제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상한 핑계가 많이 오더라고요. 뭐 몸이 아프고 뭐 바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만큼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정치 정국의 현상이 국민들한테 많은 부분을 아주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있거나 하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특보다는
정말 굳은 마음으로서 어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그룹에 편승되지 않고 정말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나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단체로 발전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 송년회가 굉장히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혹시 여러 이유로 있어 못 오신 분이 있더라도 저는 늘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으로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는 징기스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비롯해서 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영토를 지배하는 면적은 12세기에 몽골보다 작은 영토입니다. 그런데 12세기에 어떻게 해서 징기스칸의 몽골이 칼하고 말하고 화살밖에 없는 그 무기 가지고 지금 미국보다 더 많은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리더십에 있어서 개방성과 포용성입니다. 다 끌어안는 모습. 그리고 모든 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나는 되고 이런 배타성과 폐쇄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한 나라가 몽골이고 또 거기에 리더였던 주군이었던 징기스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정말 여기 계신 분도 한 사람도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 사태가 12월 3일 날 터졌죠. 저도 사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 가실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도 공동적으로 가져야 될 리더십이 바로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성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특보단은 그래서 제가 특보단을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가는데 딱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굳이 전문적인 용어로 행정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어드호크라시라고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거. 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 다 옵니다. 그리고 국민특보단 하기 싫어. 그러면 떠나가면 떠나는 대로 또 떠나가도록 놔둡니다. 그래서 또 몇 개월 후에 다시 온다면 또 받아들여요. 이 얼마나 좋은 조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좋으세요? 사실 오늘 이 행사를 하는데요. 수도권 이외에는 제가 일부러 충청권, 강원, 사실 강원도는 조금 거리가 짧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과 호남권과 경상, 이 영남권은 못 오고 했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왜? 이 먼 거리를 하루 망치고 오고 또 돈을 한 1, 20만 원, 몇십만 원 쓰고 이거 올 일이 없잖아요. 우리 한 건 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특보단은 국민과 함께 그리고 당원과 함께 정말로 누구 특정의 어떤 중성이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하는 단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로 타단체의 장도 많이 오셨고 또 특정 정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열렬 팬클럽도 오셨고 다 저희들은 두 팔을 돌리고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특보단 임원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예빈 여러분 2025년도는 정말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장섭시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권이 잡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국민이 잘 살아야 되고 국민이 편안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쪽에서는 너무 자기 마음만 믿고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청난 실수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진보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좌파에서는 어떻게 했죠? 내란죄라는 브레임을 덮어씌우고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안 아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낸 이거 송년회 하기 위해서 문자 보낸 걸 혹시 유심히 읽어본 게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의 진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그 세력들이 하는 그 행태를 우리는 항상 한 번도 공격을 하지는 못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통보 보낼 때 어떻게 보냈죠? 저도 브레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비리의 괴수 이재명이라고 덮어 씌웠죠. 비리의 괴수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이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비리 이재명을 철두철미하게 방탄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진보 세력의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겠죠? 민주주의에서 진보는요 굉장히 고귀한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입니다. 진보가 있어야 되고 보수가 있어서 두 바퀴가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진보의 가장 큰 정치 철학이 뭐죠?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도덕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진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의 가장 큰 정치 철학이 뭐죠? 자기 희생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영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황족들이 전쟁이 제일 앞서 나가는 게 바로 자기 희생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오셔서 주호영 대표님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보수를 좀 비판하는 의미에서 이 한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보수가 지금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 보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국민특단 포럼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국민특단 포럼이 이렇게 선거 때마다 열심히 해주고 우리가 어디 보내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어요. 커피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는데 우리 특보단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 주호영 대표님 같이 이런 정치인이 없어요.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다 참석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틀렸나요? 계속 이게 바로 보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표님도 그런 걸 공화투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윤석열 대표님처럼 오늘 알아가지고 몇 번 문자 읽고 했어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나마 우리 특보단 임원들 모아서 2번 간담회 해줘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했고 나머지 김기현 당대표 작년에 완전 이거는 그런 부도를 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한동훈 당대표 저는 오늘을 몰라요. 특보단에 있는 놈이 이 장생 아닙니까? 우리 국민특보단 포럼은 정말 국민님을 위해서 더 나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힘을 뭉치면서 2025년도는 정말 이 보수와 중도를 어항을 해서 모든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죠? 네. 2025년은 푸른 벨기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 그리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다행이지 그랬었으면 감사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국민특보단 포럼이 이렇게까지 헌신적이면서 개방적 포용성 리더십으로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육선 주호영 국회부의원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만은 반가움을 마음껏 드러내기도 미안한 정도로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올해야말로 한국 사회를 통틀어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내년이 되더라도 탄핵 심판이다, 또 수사다 이런 일로 많이 시끄럽고 아마 많이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전체 바뀌어가고 있고 각 나라가 다 거기에 대비해서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이런 데여서 더구나 남북 분단되었고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나 많으셨고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당선될 때도 0.73%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당내 갈등과 분열이 많았고 또 총선에서 저희들이 유례 없이 패배함으로써 야권이 190석이나 되어서 어지간한 법안들은 일방적으로 다 통과를 시키고 심지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관해서도 통과를 파악해둔 그런 상황이 돼서 당도 많이 어렵고 당이 어려우니까 국가도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당원이라 하더라도 전국을 보는 눈이 다 달라서 계엄이 맞았느냐 또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 당원들 사이에도 계엄에 관해서 새 지도부가 사과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나가니까 사과하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 우리끼리 지금 갈등이 여여 갈등이 심하고 그런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정신이 뭐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그것을 기준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계엄은 민주당이 거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탄핵을 일삼고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아까운 인재들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육군참모총장이 다 구속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 당이 어떤 테러를 취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텐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민심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집권은 멀어진다. 그런 점을 하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열렬한 지지자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결정을 해서도 우리는 어렵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조화롭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중에도 이재명에게만은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의 명함을 잘 모을 수 있을지 그 점을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러다 여기에서 한 발 좀 물러나서 우리끼리라도 이재명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끼리라도 서로 불화하지 않고 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와 약간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선거 관리의 부실은 있지만 부정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부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내려 주시고요.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제가 12년을 했습니다. 하고 전국 단위 선거를 8번 관리하고 제 선거를 6번 치르고 그 사이에 있었던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다시 6번, 4번, 10번 치러서 선거를 가장 많이 관리해보고 치러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첫 원내대표를 하면서 선거 부정으로 제보됐던 60건을 전수조사해봤던 사람입니다. 어제, 그제 며칠 전 중앙일보 기사에 선거 부정이 있나 없나를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요청하면 제가 선거 부정에 관해서 전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데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선거 부정이 있다는 걸 한번 보고 나면 다음에 선거 부정이 있다는 걸 또 내줍니다. 내주니까 자꾸 그것이 반복되는 이런 사진이 있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는 젊은 사람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부정 여부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홍성태 대표님이나 이런 데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발 제가 드리는 자료를 보고 좀 믿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관여해서 만들고 점검한 자료들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저는 우리 열렬 지지자라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선거 부정이 있으면 제발 좀 가지고 와봐라. 선거 부정을 가지고 오지는 못한 채 선거 부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를 끌어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용기를 내 사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요청해 주십시오. 저는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제가 피치 못할 분들이 10팀 정도 와서 2시간씩 수시간 이상 선거 부정 관계를 이야기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저도 제 말이 옳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결만 주는 거라고 저하고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자, 우리 보세요. 지난 대선 때 민경욱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30분간 선거 부정 없다는 소리하고 내 말 한마디도 반박 못했어요. 한마디도 민경욱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팩트 보고 우리가 헛갱이 보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선거 부정이 궁금하면 요청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이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선거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정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고 어쨌거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나마 활로를 찾아서 갈 수 있을지는 같이 고민해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만 옳다는 생각을 한 발 물러가서 우리끼리 하나 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도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도 2022년 대선 때 그 이후에 지방선거 열심히 당과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열정 시그러들지 마시고 다시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은 또 최선을 다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가 부분이 있다면 결코 나라를 망칠 사람들에게는 정권은 안 바뀔 거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내년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은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잠깐만 계시죠. 현실 말입니다. 네. 배수법을 통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탄핵 후에 자. 여론조사 37% 올라왔다. 고맙습니다. 토론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토론 나중에 하고요. 국가의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가실 부장님께 여론조사는 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어떻게 묻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탄핵 전보다 탄핵 이후에 대통령 지지도나 당 지지도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각자마다
다 해석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네, 지금 토론의 시간은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김명서 상임감 선생님께서 사랑의 꽃다발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주셔야 됩니다만은 바꾸신 관계로 우리 곽관용 서울특별시장 정무수석께서 인사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조호영 부회장님 좋은 말씀 해주신 말씀 집중하시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예, 제가 여기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릴 자리가 아닌데 수고하게 여기 앞에 있습니다. 서울시 정무수석 박관용입니다. 연수맨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송년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바쁜 일정상 모든 게한 일정으로 송구스럽게도 제가 대신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주호영 부회장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서 길게 덧붙일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30대의 젊은 이 나라의 후배 세대로서 항상 이렇게 나라 걱정해 주시고 진영을 떠나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오신 우리 선배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따라갈 테니까 앞으로도 힘내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내년에 조금 더 밝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성함 다동 국회의원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일정상 참석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내년이죠. 내년 4월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경상북도 김천시의 시장 후보로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비 후보 배태원님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뭐 목소리 크니까 제가 배태호라고 합니다. 안 들립니다. 배태호. 배태호라고 합니다. 김천 사람이고요. 내일 4월 2일 김천에서 김천시장 재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려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김천에 아시는 분 있으면 배태호라고 참 참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좀 봐달라고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배태호 주인분들 있으면은 꼭 특별하게 확 찍어달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경하는 내빈 및 특보단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지난 2022년 대선 선거 때부터 최선을 다했던 특보단 출신입니다. 당시 국민 열망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계엄 선포로 매우 극단적인 전국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발전과 전국 돌파를 위한 발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태 상임대표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내빈 및 특보단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유 토론인데요.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짧게 핵심적인 앞에 원래 이런 인사말을 빼고 또 인사말 빼고 핵심적인 오늘 사실은 저는 대충 아까 인사말 했는데 예감은 됐어요. 지금 워낙 전국이 시끄럽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사태 때문에 정말 너무 충격받아서 국민이 싫다고 해가지고 우리 특보단한테도 저한테 문자가 엄청나게 오는 게 많은데 그래도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온 분인데 우리 지금 자리에 계시는 우리 왕보현 우리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면 제일 먼저 이리 오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충남구에 그 의원직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오늘 저하고 개인적으로 자주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국민특보단 어떤가 싶어 처음 왔는데요. 혹시 늦게 제가 호소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한테 인사말을 먼저 오신 분한테 예우 차원에서 먼저 하고 싶은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량구에서 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국이 어렵지만 국민특보단이 하나로 뭉쳤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힘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 힘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라산처럼 뛰어다니면서 응원했던 팬클럽이 있어요. 위드훈이라고. 그 한동훈 훈 그랬다가지고 훈이 그래서 위드 영어로 위드 함께 위드훈이라는 저 박나연 우리 위원장 어디 있어요? 나갔어요? 그러면 대신해서 누구 나와봤어요? 일부러 대구에서 일부러 왔어요. 저희 특보단에 제가 모시는데 앞으로 참석하겠다는데 오셔가지고 아니 그렇구나요. 그게 우리 총재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손님이니까 우리 총재님 이해해 주시고 이리 오세요. 네, 시끄러운데. 아니요. 자, 그만. 자, 이리 오세요. 자, 제가 아까 징기스칸 이야기 했거든요. 이재명에도 사는데요. 자, 이리 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대구에서 왔고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입니다. 이 어려운 양국을 함께 이겨나가려고 여기 온 것이고 그걸 해결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나누거나 그런 의도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심리가 있더라도 참아주시고요. 좋은 마음으로 토론하고 해결하고 그걸 많이 배우고 그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당 갈라지고 그것도 문제인데 여당 안에서 이렇게 또 갈라져서 지금 그러면은 개혁이 잘 됐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몇 가지 초대해서 왔는데 왜 나가셨습니까? 저 선생님 처리받고 이 자리 온 거 아니거든요. 할 말만 하고 나가세요. 할 말만. 대한민국 만세, 국민의힘 만세. 자, 우리 조금 한번 들어볼까? 자, 우리 앉아 계세요. 자, 우리 국가 원로에 국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국회나 싸우니 여기 싸우는 방송이 나가고 양도가 있어요. 우리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그만요. 저기 방송 나가는 네. 일단 이런 새해 모습 복 많이 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 누구입니까? 맞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비상기업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요! 이게 아마 국민의 목소리로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란의 수괴라고 체포영장을 발급한 이 사람들은 뭐가 되죠? 내란죄가 되겠죠? 이번 사태가 끝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500만 명. 친중 세력, 그죠? 종북 세력들이 감옥에 들어갈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저 국민의힘에 오래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지도위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 이후에 저는 당을 탈당하고 당 생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실 저는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에게 줄 수 없다고 이재명한테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저 아까 주희영 대표 나왔는데 육수했습니까? 맞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 나왔으면 됐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대구 쪽 사람이기 때문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제가 참 설득 든 것은 광화문의 시청 앞에 자유애국 우리 국민들이 데모를 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얼마나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표를 구걸했어요.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전 투표 독려했죠. 결과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투표가 됐다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믿죠? 여기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합니까? 철저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대통령이 확신했기 때문에 국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관위에 보냈고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20분 또는 2시간이면 모든 자료를 꺼냈고 블랙 요원들이 지금 다 조사하고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때 선관위에 연설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0명의 중국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본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제 조만간 역전돼가지고 이 나라는 정상화되고 내년 되면 이 나라는 다시 세계 2대 3대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급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다음에 바로 다음에. 그래 조금만. 지금 사실은요 국회가 오늘 2시에 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못 오신 국회의원 제가 고백을 했죠. 근데 지금 사실 서울시의회도 그래요. 근데 정말 못 오실 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후배되시는데 우리 강남구에 서울시 시의원이 지금 2명의 우리 의원님 계시고 인사만 먼저 하시고 아마 급한 것 먼저 빨리 하시고 가시고 왜냐하면 오늘 참 굉장히 김명재 화이팅 어렵게 나온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인사만 하시고 그다음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언론기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존경하는 우리 홍성태 회장님께서 지난 2020년 예선 때 캠프에 특보단장을 맡으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엄청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특보단 포럼을 이렇게 하시면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계속 활동해서 월말을 보니까 아주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큰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조직입니다만 지금 작금의 정치생활이 지금 하도 엄중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민 경선 캠프부터 시작해서 국민 경선 캠프에서 제가 직능 본부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오승 회장님 같이 계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종합선대위 쪽에서도 제가 직능 특보단장을 맡아서 활동했는데요. 그 캠프 출신 중에서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사람은 이제 제 혼자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제 서울시로 진출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뭐 역할을 좀 하고자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서울시의 정우 수석님도 와 계십니다만 현재 우리 수도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보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개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올해 초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의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그 신형기문을 통해서 발의를 했었고, 또 관련 조례,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설치 조례도 개정을 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현재 그 광화문 광장에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세종대왕이 계시는 그 동상 옆에 보면 조그만 소공원이 있죠. 거기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을 해서 100m 이상짜리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고 주위에 분식기를 두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조형물도 설치하고요. 또 아트 미사대에 거기는 6.25 전쟁이나 올림픽 참여하신 분들 전사자 명부도 이게 다 새기고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아마 내년에 저희가 이제 광고 80주년이잖아요. 내년 광고 80주년에 맞춰서 한 8, 9월경에 지금 개양대를 설치해서 그 이후로는 우리 수도 서울의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높이 한 100m 그리고 가로 21, 세로 한 15m짜리 대형 태극기가 상시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양대가 설치돼가지고 태극기가 휘날리면 그 위에 그 광화문 광장에 오셔서 많이 이제 보시고 지금처럼 뭐 우리 애국 활동 계속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국민특보단 우리 회장님들, 의원님들, 회원님들 올 한해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수고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민선 그 사무총장도 그 계십시오. 그 마음. 자, 부탁드릴게요. 원하시는 말씀 나올까요? 부탁드립니다. 자, 저기 의원님, 저는 인사는 생각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그 기업령이 우리가 반란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반란이라는 것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이 반란입니다. 반란 원죄고한 자들이 반란군입니다. 왜 이걸 프레임에 우리가 계속 걸려들냐고. 국민의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벗어나요. 진짜 반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싸움에서 계속 밀리냐고. 나는 답답히 미치겠어. 여러분, 저놈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프레임에 거는데 그 프레임에 넘어가는 놈들이 야식꾸리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 동전령들, 또 윤석열 정부의 동전령들이, 그리고 한문 전후가 동전할 생각하면 영원히 뱉지 말아요. 정권은 왜 어떻게 잡느냐?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정타협이 안 되면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옆에서 칼을 푹 찔러보면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레동에 빵가에서 5.16 혁명 발전위원회에서 30개 단체를 모아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앞서겠습니다. 저는 가문에서 항상 앞장섰어요.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 없으면 덕보다는 오지 마십시오. 왜? 덕보다는 뭡니까? 정권을 지키고 자유민주를 지키는 거야. 줄 서가지고 정치인 따르고 이거 아닙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한동훈을 믿어서면은 한동훈을 당선시키면 그 사람이 잘 가도록 목숨 안 걸어보십시오. 어떻게 자기가 강수를 해가지고 정당 국민의힘
만들어난 당원들이 거부하자 했으면 해야지. 지가 뭐 똥배짱이라고. 그 사람 보수 끝났어요. 왜 끝났어? 그 사람 정신 끝났어. 내가 옆에 있으면 진짜 기사당했노 그랬어. 내가 오리역에 왔을 때 그랬어요. 당신 국회의원 나온 사람 아니면은 국회의원 그 사람을 띄우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셀카 찍고 지랄할 때마다 알아봤어. 왜? 제발 좀 한동훈이 말지 마시오. 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은 정치인들의 줄 서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조금만요. 우리 고승선 사무총장 어디 계십니까? 나가셨어요? 아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 고승선님 간단하게 이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하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기적적으로 11자 정치총회를 세미나에서 정치 안정과 경기 보호를 위하여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현재 정치가 안정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모든 정치를 하면 정치 안정과 경제 부흥과 여기 보니까 성숙한 문화, 선진국 코리아 국민 뜻보다는 국민을 잘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내시는 거라고 잘 계시는 국민 듣고 국민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정치를 하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기에 국민되고 이 국민 국보단이 날로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지금 오래 하셨는데요. 강서에서 오셨습니다. 김기철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요. 그 핵심적인 우리 국민의 발전의 핵심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강사의 김희진입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우리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과 소중하신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송년모임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홍성태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홍성태 회장님은 청년 시절에 저와 같이 JCI 중앙회장 출신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 시절에 JCI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청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정말 그 젊은 시절에 익힌 정말 민주 정신을 그리고 국민들이 모든 분들의 그 말씀을 기울여 들어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아까 주호영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특히나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신기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여기저기 많이 받으시는 우리 회장님께서 그런 정보를 좋은 정보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그 문자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우리가 발전하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숙된 민주 시민들이잖아요. 남의 말이 조금 귀에 어설프고 하더라도 기울여서 좀 들어줄 수 있고 말하는데 방해가 안 되고 좀 떠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우리 조국의 미래는
홍성대 회장의 이제 측임입니다. 우리 홍성대 회장님 멋지게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집안에 근무한다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노동입니다. 저는 제 9대 사후시위원회 했던 김경자라고 합니다. 우리 김기철 의원 강서구에 제가 후배이자 정치적으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느 곳에서나 많이 뵀던 분들은 아닌데 사실 저는 내란이라는 말과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합니까? 나는 도저히 국어사전 아무리 뒤져봐도 아니 대통령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고 내란을 하는데 왜 우리가 백기로 쟤네들한테 그걸 우리가 뒤집어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냐고. 나는 국민의힘이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내란이라는 말을 쓸 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내란하는 거 봤어요? 자기 자리? 아니 자리 차지하려고 반역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거지. 아니 프레카드 보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처단하자. 이야 그런 걸 어떻게 프레카드를 걸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걸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조금 전만 해도 우리가 대통령 하셨던 분한테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실은 광화문에 가서도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설마 했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단장님 제가 왔습니다. 정말 이거부터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저거 하고요. 제가 볼 때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은 잊어버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해찬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계속 자기들이 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 저는 왜 그랬을까 하고 몰랐습니다. 얘네들이 아주 무섭게 의회 선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요거 잘해서 국회의원을 이만큼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법을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보세요.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탄핵을 장관 탄핵을 또는 이렇게 임원 탄핵을 어떻게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발령받자마자 탄핵하는 거 봤습니까? 탄핵이 뭡니까? 임무를 하다가 잘못하면 탄핵하라고 준 거지 발령받자마자 탄핵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걸 하나 대들지 못했습니까? 그건 법으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발령받자마자 탄핵이라는 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너무 밀리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여기 계시고 없어요? 나 여의도 가서 그냥 한번 진짜 점잖은 것도 이럴 땐 점잖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나서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단장님 책임지고 가셔가지고 싸우자고 그냥 두지먹히고. 그래서 정말 보세요. 입법하라고 다수당 만들었다고 탄핵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마다 다 말고 예산 이 세상에서 예산 그렇게 하라고 예산 국회의원들 뽑았습니까? 그것도 직권남용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직권남용. 아니 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하라고 저기들 뽑아준 거지. 지니들 어느 누구 하나 방패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재료를 만듭니까? 어떻게 재료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국가정보원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어떤 순간에 이렇게 돼 있는 나라 아니에요? 자 간첩을 잡지 말라는데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세상에 왜 이런 걸 하나하나를 갖다가 강하게 왜 국회에서 못하는지 난 너무너무 답답했거든요. 우리 장관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냥 계속 문자 보내시는 정성을 봐가지고 오늘 저도 여성단체 회의가 있었는데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는 누가 지켜? 윤석열 대통령 절대 아무 죄 없어요. 그리고 왜 계엄을 주셨냐 하면 나라가 위험할 때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계엄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니
대통령 자리를 탐내서 군인에다가 집단에서 구태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특단의 조치로 내릴 수 있는 게 계엄이에요. 왜 계엄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게 절대 잘못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바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킵시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대한민국은 잘 됩니다 여러분. 2025년 그리고 대통령 운세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뒤집어 딱 끈지고 싸웁시다 여러분. 싸웁시다 여러분. 예. 자, 소화도 자리 많이 했거든요. 그래 정말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안보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안보교육을 했어요. 돈 10원 하나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안보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시절 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뒀는데 지금 자금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래 보면 말이죠. 한심해요. 이 제목을 누가 했느냐? 아니 이재명이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탄핵을 몇 명 했습니까? 20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요? 화딱에 나가 계엄령 선표가 있지. 윤석열이 잘했어요. 지금 현재 프로수가요 19%인데 37%예요. 올라가는 게요. 윤석열이 잘했다는 것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안보 관해서 왜 가지고 있느냐. 저는 중앙정보부에서 37을 근무했습니다. 간첩을 한 몇 명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우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 간첩 잡지 말라고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도 현재 간첩을 잡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다가 언제번에 내가 정강 목사를 내가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정강 목사가 말씀하신 것이 완전 그동안 우리가 그저께 100만 명 우리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재명이 애들 나오라 그러니까 한 16,000, 2,000명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떨어가지고 좀 떨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왕좌왕한답니다. 정강 목사가 걱정하지 말아요. 윤석열 우리가 지키겠다 이게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